와, 환율 1,500원 눈앞,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7% 돌파 임박. 요즘 이런 뉴스 헤드라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미국 달러 값이 오르는 거랑 내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걸까요? 아마 지금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환율이 오르면 우리 대출 이자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이 구체적인 행동 방법까지 오늘 제가 싹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경제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환율 상승이 어떻게 내 대출이자 그리고 내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핵심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에서 물건 사오는 비용이 비싸져서 그렇고요. 둘째는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은행들,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은행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입 물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원유나 여러 가지 원자재 대부분을 달러로 사와야 해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그럼 어떨까요?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어제보다 100원이나 더 줘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주유비, 마트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까지 전부 다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들썩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게 돼요. 두 번째는 돈의 흐름 때문이에요. 돈은 정말 정직하거든요. 단 0.1%라도 이자를 더 쳐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미국 금리는 5%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3%에 머물러 있다.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시장으로 달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금리는 줘야 투자를 하겠구나 싶은 수준까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은행 그 자체입니다. 은행도 사업체잖아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한테 다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막 오르는 것처럼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비용,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은행이 더 낸 이 비용, 과연 누가 부담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대출 이자에 고스란히 녹여내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경제 상황 그냥 듣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는 거시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움직여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거. 둘째,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이자 폭탄을 막아줄 방패를 만드는 거. 그리고 셋째,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대환대출, 즉 대출 갈아타기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은행 창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죠. 요즘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몇 분 만에 더 낮은 금리를 찾아낼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무작정 금리 낮다고 바로 갈아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출을 갈아타서 내가 아낄 수 있는 총 이자하고 원래 있던 대출을 중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이 두 가지를 진짜 꼼꼼하게 비교해야 해요. 괜히 조금 아끼려다 수수료 폭탄 맞는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라는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대출의 금리 구조 자체를 한번 점검하고 바꿔보는 거죠.
만약 지금 내 대출이 100% 변동금리다. 이거는 요즘처럼 금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이 혼합형 금리입니다. 처음 3년이나 5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딱 묶어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요, 최소한 그 몇 년 동안은 시장금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 이자는 오르지 않는 아주 든든한 방패를 하나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에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둔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정부는 생각보다 꾸준히 안심 전환대출 같은 저금리 대환 상품이나 여러 특례 보증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나 집값 같은 자격 요건이 완화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다고 해서 난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혹시 나도 하는 마음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무료로 아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환율의 움직임이나 세계 경제 흐름을 직접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대출이라는 작은 배의 키를 직접 잡고 관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막연하게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서랍 속에 넣어둔 대출 계약서 한번 꺼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금리인지, 남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중도상환 수수료는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부터가 모든 관리의 시작입니다. 대출이자 1% 차이가 1년이면 수백만 원, 대출 기간 전체로 보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대출 금리는 몇 %인지 아래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